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8차 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북한은 관련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각지에서 목표를 완수하자,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자 이런 다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독려하고 고무하는 다양한 행사도 잇따라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상현 기자, 먼저 8차 당대회 기념 공연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처음 시작한 경축대 공연 영상이 얼마 전 북한 방송에 나왔는데요. 개막 첫날 김정은 위원장과 8차 당대회 참가자 등이 관람했던 이 공연은 이후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공연 제목이 당을 노래하노라인 만큼 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마치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공연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이 가무단은 빠른 템포의 노래와 칼군무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형광 의상을 입고 타프춤, 즉 탭댄스를 선보인 팀은 현란한 텀블링과 비보잉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무대뿐 아니라 평양체육관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입체 영상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 꽤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최신 트렌드와 전통 공연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 장면처럼 피아노 2대를 두고 배틀 형식으로 장엄한 느낌을 자아내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열 이틀간 진행된 공연은 지난 24일 막을 내렸는데요. 2시간 넘는 공연 영상은 이후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8차 당대회 기념 전시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시된 작품들은 대체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민위천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김일성 주석인가요? 항아리를 열고 맛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림 제목이 몸소 장맛도 보아주시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 주석이 한 가정집을 찾아 장맛을 보는 장면입니다. 조선 사람은 장이 없이 살지 못하는데 요즘 장은 넉넉히 공급되는가. 환히 웃으시는 시로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배에 올라 어부들과 대화를 하는 이 그림에도 최고 지도자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는 어민들 표정이 보입니다. 인민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는 허물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성산리의 새봄을 안아오시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모내기를 거두는 모습을 담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그린 그림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김 위원장 모습은 주로 현장 시찰 활동 등을 담은 사진으로 전시됐습니다. 그 밖에 극심했던 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인민군 장병의 영웅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과 이 작품은 명령은 끝까지 간철하려는 전투원들의 모습과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집을 받아안고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백두산 또는 열병식을 형상화한 작품도 다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북한 방송에서는 건강 관련 보도도 눈에 띄게 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내용이 좀 특이하다면서요. 네, 북한 방송에선 건강과 관련된 보도가 종종 나오는데요. 내용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많습니다. 컴퓨터 전자파가 물질의 분자를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화시킨다면서 컴퓨터 앞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컴퓨터 앞에서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물이나 음식물이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양 활동에 따라 지구 주변 자기장이 활성화되는 날을 관측해 이른바 지자기 날을 따로 알려주면서 노약자나 심혈관 질환자 등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2번 혈압을 재고 지자기 날에는 혈액 응고능이 높아지므로 전날에 아스피린을 먹는 것을 비롯하여 물 마실 때 주의사항, 또 달걀은 고구마와 같이 먹지 말라는 당부도 방송했습니다.
달걀과 콩국을 함께 먹으면 영양물질의 소화와 흡수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도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잘 소화되지 않는 식품입니다. 북한 방송대로 따르자면 너무 예민해지진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근거는 있는 건가요? 예,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받아들여야 할 정보라고 말하는데요. 첨단 의료라든지 약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그런 민간 요법 같은 것들이 저변에서도 많이 깔려 있어요. 현대화된 의료와의 접촉점들이 약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수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선진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가 끝난 뒤 당대회 참가자 등 여러 구성원과 잇따라 기념사진을 찍었죠. 네, 그랬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고 지도자와 기념사진을 찍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으로 인식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선물을 준 셈인데요. 네, 북한은 예전부터 사진을 정치의 일부분으로 활용해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식 사진 정치의 특징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8차 당대회가 열렸던 4.25 문화회관 앞. 임시로 설치된 2개의 철제 계단 위에 사람들이 빼곡히 올라섰습니다. 당대회에 참가했던 4천여 명의 각 지역 당 대표자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다시 이곳에 모인 겁니다.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를 창간한 방청자 2천여 명, 당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중앙당 고위 간부들,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총리와 부총리, 장관급 내각 관료들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당대회와 각종 부대 행사에 기여한 조직들과의 기념사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창관석을 가득 메운 열병식 창가 장병들, 사상선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출판 인쇄부문 근로자들, 행사의 경호와 안전관리를 책임진 호위, 안전, 보위 담당 장병들과의 특별 기념사진은 일종의 포상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의 수고가 있어 당제 8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감 높이 평가하시면서 코로나를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 창고로 이 당대회를 악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안전 차원, 보안 차원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 이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위원장이 일종의 사진 통치를 한 셈인데 기념사진 촬영 횟수는 닷새에 걸쳐 7차례에 이릅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 이후 단 한 번의 촬영으로 끝낸 것에 비하면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직접 대면하면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분야별로 당대회 결정사항 이행을 당부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념 촬영 자체는 최고 지도자가 이 간부들이나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 신뢰의 어떤 조치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간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들과 직접 사진도 찍어주고 신뢰를 보내는 만큼 당신들도 성과와 실적으로 보답해달라. 북한에선 최고 지도자가 등장하는 사진을 1호 사진이라고 부르는데 그와 사진을 함께 찍는다는 것은 선택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정치적 선물이나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경려는 아버지 원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 뵙고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것은 자나깨나 안고 사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아버지 원수님, 사진 딱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진 찍자 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사랑의 한 품에 꼭 안아주시었습니다. 1호 사진은 대중에게 보이고 싶은 최고 지도자의 정책과 이미지를 선전하는 데 적극 활용됩니다. 김정은 시대의 1호 사진은 과거의 딱딱한 구도와 경직된 형식을 파괴하면서 대중들과 소탈하게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관찰됩니다. 사진 속 김정은 위원장은 유치원을 찾아가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고 무릎에도 앉히거나
구두 밑창에 접착제를 바르거나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주민들과 어깨 동무를 하기도 합니다. 주민이가 스스럼 없이 뭐 앉고 이야기하고 또 뭐 각종 행사라든가 부문별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항상 뭐 굉장히 엄하게 뭐 꾸짖는 표정도 짓지만 또 한편에서 굉장히 환하게 웃는 표정도 같이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이 지도자가 살아있는 어떤 그 모습. 반대로 군사 분야에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이미지입니다. 미국 본토 타격 계획이라는 작전도를 뒤에 둔 채 서류를 살펴보거나 핵실험 명령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발사체 시험 발사 현장을 지휘하는 등 대담하고 용감한 최고사령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김정은 시대에 돌아가지고는 지적도 상당히 적나라하게 그 보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 과업도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과업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이제 공개 활동 자체가 갖고 있는 통치 차원에서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김 위원장은 자신의 노출 빈도를 늘리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현장을 직접 총지휘한다는 점을 사진으로 적극 알리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은둔형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오히려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방식이었죠.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상당히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자기 이미지 정치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진의 이미지는 김정은 시대의 화두인 애민 정치, 이민 위천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존경과 충성, 헌신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진 정치가 주민들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자신들 일한 만큼 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그 시스템을 원하는데 함께 사진을 찍어줌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보상하는 이런 정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난과 안보 불안의 해소 등 실질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남발되는 1호 사진이나 정치적 표창의 매력과 효용도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오락 게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과거 부루마블로 대표됐던 보드게임이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교육적 목적으로 이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도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 탈북민 자녀들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시키는 시설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특별한 놀이 도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서울대에서 통일교육연구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현직 교사 2명이 주도해 만든 보드게임. 통일로 통하는 투어, 통통투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중앙에 그려진 네모난 게임판. 4개의 면엔 개성, 경주, 전주, 청진 등 남북의 도시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곳곳의 도시를 돌아보는 게임인데 게임판에 있는 도시 중에 각 면에서 하나씩 총 4개의 도시를 나의 목적지로 정해요. 이렇게 목적지를 정한 뒤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이동해 자신이 정한 목적지 도시들에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기는 건데 자연스레 남북의 도시 이름과 친숙해지게 됩니다. 중간중간 한반도 카드라 돼 있는 칸에 들어가면 관련 퀴즈를 풀어 보상이나 벌칙을 받는 식으로 재미도 추가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남한 사람들을 강간할 수 있었던 이 산은 금강산. 정답. 오, 잘 맞췄어. 현직에서 있다 보면 확실히 학생들이 또 초등 같은 경우는 재미있어야 일단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그런 교사학습 방법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게임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재미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학습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생소한 남한 교육을 따라가느라 힘들고 지쳐있는 이 탈북 아동들은
2년 전부터 이런 보드게임 시간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끼리의 시간은 대화가 많아졌고 그만큼 웃음도 커졌습니다. 저녁 한 7시부터 8시, 8시 반까지는 보드게임을 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조금 활력을 찾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또 협동심도 좀 길러지고 그래서 애들이 보드게임으로 굉장히 공부에서 받았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스트레스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해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게임, 특히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 최근 이렇게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공모전도 있었다는데요. 지금부터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 남산 자락에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였습니다. 이곳에선 미래 통일 세대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자는 취지로 최근 보드게임 공모전을 벌였는데요. 이 46개의 출품작 중 최고상을 차지한 두 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통령상인 대상을 차지한 이 팀. 연세대 보드게임 동아리에서 뭉친 4명의 대학생들로 2달 동안 공들여 평화의 지대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은 한 분이 남한, 한 분이 북한이 되어서 두 분이 서로 협력해서 이 판에 깔린 지뢰를 제거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여느 게임처럼 승부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북한이 된 2명이 상호 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 DMZ에 숨어있는 지뢰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칸 이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려면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동하려면 카드를 하나 버리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DMZ 지역의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저어새, 그리고 DMZ에서 발굴된 분청사기와 뗀석기 등을 맞는 카드로 집어넣어 흥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아무래도 평화통일을 만드는 게임이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이 서로 협력을 해서 게임을 하는 것을 목표로 뒀고, 그래서 남부통신소라는 특수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 무조건 카드를 교환을 해야만 이 게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의 보드게임도 제작자와 함께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 참여자 각자가 정당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건데, 이 분배받은 정책 카드를 단계별로 써야 하고 정부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부결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만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게 내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방하고도 보조가 잘 맞아야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이 합심을 해서 피스메이킹을 해야 이제 평화통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구조적인 시스템 자체로 좀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핵심점이었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승부를 냅니다. 이 성공한 정책 카드마다 점수를 매겨 더 높은 단계의 정책 카드를 더 많이 등록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3점. 8점이요. 8점. 저는 9점이네요. 와. 제가 압도적으로 1등한 거네요. 아니, 제작자를 지금 처음 했는데 이겼네. 저야 뭐 봐드리면서 한 거니까. 봐드리면서. 이번 공모전서 수상한 이 보드게임들은 앞으로 제품으로 제작된 뒤 우선 시범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배포돼 일선 교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만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각종 첨단 IT 기계를 통해 함께가 아닌 나홀로 즐기는 게 익숙해진 시대. 그런 시대에 무언가를 손으로 계속 만져가며 함께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 보드게임은 이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밑거름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넘쳐나는 쓰레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대부분 가정에서 상황이 비슷할 텐데 두 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을 잘 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이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플라스틱 용기와 뭐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또 너무 환경에도 굉장히 이게 해가 될 텐데 이렇게 배달을 계속 시켜 먹어도 되나 하는 약간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할 때 처음부터 많이 놀랐었는데 최근에는 더 놀라는 것 같아요. 하룻밤 자고 나가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다른 쓰레기들도 좀 뭐 있지만 꽤 쓸만한 건데 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 쓰레기 버릴 때 돈 주면서 버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진짜 충격 이제 연이어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불장 양복장을 이제 그 내놨어요. 이제 뭐 다른 데서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동호수 해가지고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어디 기업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건데 돈은 왜 내요? 그러니까 다 버리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살다 보면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는 뭐 생활 쓰레기 많이 안 나오나요? 사실 북한은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좀 일회용 같은 거는 그냥 재활용을 해서 쓴 것도 있거든, 집에서. 네, 이제 포크 같은 거는 버리지 않고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저는 정말 속상하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북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없어요. 왜냐면 먹다 남은 그런 찌꺼기, 그 설거지한 그 물도 다 이제 가축 사료에 들어가니까 정말 버릴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났던 어떤 탈북민 중에 한 분께서는 남자분이셨는데 우연히 이제 일회용 그 면도기를 얻게 되셨나 봐요. 근데 그걸로 거의 1년을 사용했다. 그래도 전혀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좀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배달 음식이 되게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생활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은 일회용을 쓰는 게 아니라 주문하는 사람이 그릇을 미리 가져다 놓고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당에서 식당 그릇에 포장을 해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집에 그릇에 옮겨 담아놓고 그 그릇은 가져오는 거죠. 국물 있는 것도 늘 그래요? 국물 있는 것도 역시 이제 그 뚜껑이 달린 뭐 냄비라든가 아니면 그 자그마한 양동이가 있거든요. 거기다 국물 같은 거 받아오죠. 짜장면도 옛날에 보면 그 특이한 그 색깔 그릇이 있잖아요. 초록색.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 먹어야 더 맛도 있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그러셨어요. 네.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일회용 젓가락을 주면 그게 되게 귀했어서 잘 가지고 있다가 소풍 같은 거 갈 때 그 일회용 젓가락을 다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예전이랑 좀 비슷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장을 가보면 고기 같은 거 정육점에서 사면은 고기도 이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주고 계란 같은 것도 이게 새끼집 같은 거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든 꾸러미에 달걀이 부서지지 않게 잘 이렇게 해서 줬던 정말 그야말로 저게 친환경 포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좀 불편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뭔가 인류와 지구가 함께 잘 살았던 공존했던 맞아요.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듭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이 시장에서 고기나 계란 같은 거 사게 되면은 포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고라기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열 알씩 넣어서 흔들어도 떨어앉게끔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한 번에 뭐 닭공장 같은 데서 뭐 몇백 알 살 때는 큰 대야 양동이에다가 싸가지고 오거든요. 그거 잘못 들고 가다 막 깨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이동을 하면서 깨졌던 달걀은 기억이 안 납니다. 좀 그 양동이에다가 이제 천 옆에다 이제 좀 싸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푸라기 이런 걸로 친환경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닐 같은 건 전혀 안 써요? 사실 북한은 간단한 건 대부분 비닐봉지를 많이 쓰죠. 근데 북한 비닐 주머니는 정말 이제 잘못해서 손톱으로 긁으면 바로 찢어지는 얇은 비닐봉투가 있거든요. 그걸로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독일같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또 반대로 가가지고 고기 같은 거 신문지에 종이에 싸서 주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이 우유나 주스 같은 거 병에 든 거, 유리병에 든 걸 더 선호하잖아요. 요즘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제 재활용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건들을 모아다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뭔가 지구에 그런 어떤 해가 가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제품이 되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활용하면은 강미진 씨도 빠지지 않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좀 예쁜 유리병 같은 거는 집에 이제 씻어서 보관했다가 그 꽃병으로도 활용을 하고, 네. 입었다가 혹시 작아지거나 옷이 작으면 또 못 입잖아요. 그걸 다 다시 풀어가지고 뜨개 옷을 다시 떠서 하나 만들어 입었었거든요. 네. 재활용 척석 박사신데요. 근데 좀 전에 보니까 강미진 씨 뭐 갖고 오시던데요? 이게 뭘까요? 글쎄요, 이게 이게 뭘까요? 뭐 딱 감이 오진 않는데요, 이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감자떡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맛있었죠. 네. 그 감자떡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할까요? 진짜요? 그 강판이에요? 네, 이거 강판이에요. 제가 이거 쓰레기장에 나갔는데 이 통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지고 들어와서 과일을 잘라가지고 일일이 제가 이제 손을 칠까봐 여기 자른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멍 어떻게 뚫으신 거예요? 못을 가지고 뚫죠. 감자는 정말 잘 갈리고요. 네. 그냥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갈았죠. 근데 보면 예뻐요. 요즘 말로 아주 그냥 힙해요, 정말. 만들어 봐야겠어요. 강미진 씨는 금손이고요. 차면 아나운서는 못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저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손재주가 없어서 못 만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이렇게 재자원화 같은 것들도 북한 당국에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민뿐 아니라 전 생산 단위에 이 재자원화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저 강조를 넘어서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게 지금 작년 4월에 재자원화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물건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오물을 보물로 바꿔라 이런 식의 사업인 거죠. 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선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최근 북한 방송에서는 이 재자원화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기에는 솔비종상 보수에 필요한 이러한 칠감들을 구입하기 위해 수입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 지금은 국가의 손을 내밀지 않고 이렇게 자체로 필요한 만큼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감, 즉 도료의 원료가 뭘까요? 바로 폐유입니다. 이 공장에선 폐유를 활용해서 절연물을 생산하고 남은 폐유로 도료까지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에 깔려 있는 인공잔디도 바로 재활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자투리 천을 모아서 모자를 만드는 공장도 소개하는데요. 피난식이 버려지던 천들이 이제는 완전히 버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로 우린 털모자도 만들고 실내화도 만들어서 이 대중기업품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재자원화에 힘쓰는 이유는 뭘까요? 뭐 환경보호 차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환경 보호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쨌든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이 봉쇄돼 있어서 물자가 자유롭게 수입되거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 내에 있는 물자를 가지고라도 재활용해서 최대한 그 생산품들을 만들자 이제 이러한 물자 부족의 이유가 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이 재자원화 사업에 힘쓰면서 주민들도 쓰레기를 모아서 내야 된다고요? 사실 북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폐지, 그다음에 파고 이렇게 다 쓰레기들을 버려지는 것들을 학교는 학교, 대학은 대학, 여맹은 여맹, 인민반은 인민반대로 직장에서도 모두 이제 그 가제가 할당이 됩니다.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3kg, 5kg 정도의 파고무나 바지 이렇게 모았던 사람들이 올해는 4kg, 그러니까 4kg에서 6kg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들을 그러니까 길에 쓰레기가 널려 있을 새가 없어요. 원래 쓰레기도 없지만. 네,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폐기물을 모아서 내면 그게 또 바로 산업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곳 도에서는 많은 파출을 마련해서 황해제철 융합기업소의 집중 수송해서 솔강제 생산에 떨쳐나선 황솔 노동계급을 힘있게 고문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업을 돌리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원료가 일단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 모두에게 그게 학생이 됐든 여맹 단원이 됐든 뭐 폐지라든가 파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 모아서 이거를 바로 뭐 제철소라든가 기업소에 보내면 그거를 원료로 해서 이제 물건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문제 때문이지만 북한은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재자원화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는 다른데 접근이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북한은 물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낭비하지 말고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다시 산업 현장에 집어넣자 이런 것인데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재자원화 사업도 결국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람직하고 장려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미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북한은 모든 게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 좀 한국에 와서 좀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쪽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좀 안쓰럽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버려지는 거, 쓸 수 있는 거는 좀 쓰고 그냥 이제 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남북한이 서로가 이제 교류가 되거나 이제 왕래가 되게 되면 여기에 흔한 걸 같이 북한도 공유를 하면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넘치게 물건을 쓰고 또 쉽게 버리는 건 아닐까.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꼭이요.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못 따기? 멋 부리는 거? 쇼핑하는 거? 허세를 섞어서 멋을 부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저도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북한말 멋따기는 실속은 없으면서 멋이나 부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꾸미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멋을 따다 이것도 그냥 멋 부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 입춘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몰아쳤다가 따뜻했다가 또 추워지고 이 변덕도 심하고 힘겨웠던 겨울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입춘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하죠. 새로운 계절에는 코로나19도 반드시 떨쳐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